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박동규님이 매일 출근길 라디오로만 듣다가 처음 유튜브로 봅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살아있는 언론이라 생각합니다. 파이팅이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네. 근데 라디오가 사실 라디오만의 매력이 있긴 하죠. 목소리로만 듣는 거니까.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좋아요. 그 얘기 저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은데. 라디오의 자유로움이 없어졌어요. 자유로움. 약간 뭐 세수 안 하고 와서 진행해도 괜찮고 뭐 이런가요? 그러니까 머리 부스해도 되고. 근데 보면은 제가 이 시선 집중 초기에 옷 좀 갈아입으라는 댓글까지. 왜 그러냐면 제가 홈쇼핑에서 티를 7장을 4만 원 주고 샀는데 저 뭔지 알아요. 색깔이 비슷비슷해가지고 네. 조명이 안 좋아서 똑같은 티로 오인을 받아가지고 조명이 안 좋아서? 옷 좀 갈아입으라는 댓글까지 제가 달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억울했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오늘은 세수도 하셨고 머리도 빗으셨고 옷도 저 갈아입으셨고. 나름 깔끔해요. 저 매일 예, 씻어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JB의 나날이 달라져가는 패션도 기대하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붉은 까마귀님, 날씨도 비도 참 잔망스럽게 내리네요. 그러니까 잔망스럽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래도 너무 많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왔고요. 아이고, 나다님, 마음이 태평양이시네. 김종배님, 비디오형이라 유튜브에 맞아요. 그렇긴 하긴 하죠. 그렇죠? 제가 안 꾸며서 네,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머리에 뭐 좀 바르고 착 한번 밀면 괜찮은데 귀찮네 이게. 네. 작가들이 대기실에 빚도 갖다 놨는데 한 번도 손에 드는 걸 본 적이 없다는 얘기도 갑자기 해주고 싶어졌네요. 훈민정은님 반갑습니다. 아침에 저는 아예 유튜브를 TV로 틀어놔요. 그래서 우리 집 유치원생 1명, 초등학생 2명, 중학생 1명, 그리고 저 이렇게 같이 보면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나라 소식 잘 전해주세요. 유치원생이 보고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네요. 엘리베이터에서 유치원생 만나면 유치원생이 저를 피하거든요. 진짜요? 저 구석으로 가요. 구석으로. 웃으면서 인사해주세요. 안녕 이렇게. 그래도 그래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혼민정님 댁에 아이들은 뭐라고 했는지 반응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0600님 고1, 2 아들 둘 아침밥 차려주고 남은 제육볶음 먹으면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 듣고 있습니다. 예. 여유롭고 배부르고 기분 좋네요. 아유. 오늘도 삐딱한 시선 잘 부탁드립니다. 맛있겠다. 제육 쌈밥 먹고 싶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그거 해 드시기 바라면서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이 재산신고 누락 등의 의혹을 캐물었고 이균용 후보자는 연신 죄송하다면서 몰랐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그 한 장면 들어보시죠. 재산신고 등과 관련하여 미비한 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가 쪽 재산 분배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거의 인식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자녀의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법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 그 부분은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그 부분도 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해외 직장 가지고 있을 때의 건강보험 자격이 안 되는 줄은 저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후보자가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몰랐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가 답니다. 혹시 33년 재판을 하시면서 재판정에 선 사람이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있던 죄도 없게 판결해 주셨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10억이나 되는 비상장 주식 10억입니다. 10억. 이거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쨌든지 뭐 대단히 송구스럽게 또 생각합니다. 송구스럽습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뭐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네, 듣는 제가 다 송구스러워지는데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뭐 오늘도 청문회 이어지죠. 네. 그러니까 종합평가는 좀 미루고 짧고 굵게 두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명색이 대법원장 후보자입니다. 그렇게 법을 모르면 사법부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기초 자격의 문제 아닙니까? 이걸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니 그러면 그동안 판사로 이 수많은 판결 내리면서 법 몰라서 그러니까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라고 묻고 싶었는데 박용진 의원이 지금 대신 물었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무죄 선고해 준 적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의 엄정함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인한테 적용하면 돼요.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담쟁이 넝쿨님이 본인이 판결하실 때는 실수, 몰랐다라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분이 왜 그렇게 실수를 하시고 몰랐던 일이 많으실까요? 다른 이에게는 철저하고 본인에게는 관대하신 겁니까? 라고 물어주셨고요. 저는 그 뭐 해외에서 뭐 그러니까 건보 적용 안 된다는 걸 몰랐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전 그거 알고 있었거든요.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저는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평생 판사를 하신 분이 그걸 모릅니까? 제가 법을 더 잘하는 겁니까? 네? 아니 어렸을 때 선생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도 된다. 근데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몰랐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지? 하면서 저는 조금 의아했는데 박호균님이 내 돈이 얼마인지 인식하지 않으셨다니 아주 청렴하시네요. 라고 반어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송구스럽다, 잘 몰랐다 이외에도 논란이 될 답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1948년이라고 밝힌 점 그렇고요. 그리고 JB가 궁금했었던 거 있잖아요. 강제동원 관련해서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제3자 네네. 변제 공탁 대법원 판결에 지금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변제 공탁의 문제는 민법상 제3자의 변제법을 어떻게 적용,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에 한정되는 거다.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과는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죠. 근데 그 각급 법원에서 일관되게 지금 똑같은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잖아요. 다른 판단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건 민법에서는 제3자 변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공탁 불수리한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모든 법원에서 똑같이 지금 결론 내리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애들러 표현을 합니까? 애들러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합니까?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다 나오고 있는데. 피해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다른 문제도 아니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 판결 내린 거에 대해서 변칙적으로 제3자 대의변제라고 하는 걸 정부가 꺼내들었다라고 하는 게 문제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실은 일종의 도전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입장도 밝히지 못하면 그게 강단이 있는 법관입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분이 적임자인지 아닌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국민들의 판단 어떨지 좀 궁금하고요. 오늘도 청문회가 이어지니까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작된 뉴스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총궐게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점들에 대한 심각한 의문과 고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총궐기를 하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답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시하겠습니다. 있습니까? 뭐 제가 내린 답이 아니고요. 여론조사가 끌어낸 답인데요. 그대로 전해드리면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만 18살 이상 전국의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검찰의 뉴스타파와 JTBC 압수수색을 비판 언론 탄압으로 본다라는 응답률이 51.5%, 가짜뉴스 근절 차원이라는 응답률이 33.7%, 잘 모르겠다가 14.8% 나왔습니다. 총궐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걸 뭘로 보고 있다? 비판 언론 탄압으로 보고 있다. 내지 설령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들은 격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점을 좀 봐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전해드린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청회에서 어제 입법 얘기도 좀 나왔죠?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런 말도 했는데요. 마저 들어보시죠. 2002년대 대선 당시에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뭐 가짜 병풍 조작했던 거 1년 10개월 받았습니다. 1년 10개월. 이게 1년 10개월 받아서 땡처리하면 말상 아닙니까? 미국의 폭스뉴스가 가짜뉴스를 했다 해가지고 1조 배상금을 물렸다는 것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전제가 돼야 진짜 뉴스가 제대로 된 필터링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에게 제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한다. 이런 뭐 주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두 가지 점을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건 더마카가 휴가 갔을 때 이 자리에서 한번 진단한 바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움직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언론사 파산시켜야 한다라는 주장과 맥이 거의 일치한다. 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기현 대표 개인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했을 때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완강하게 거부했다는 점도 함께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전후 과정 설명부터가 있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루빼님도 그 점을 좀 꼽아주신 것 같아요. 지난 정부에서 하자고 했는데 언론 탄압이라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군가요? 라고 좀 물어주셨는데, 그래서 또다시 소환되는 말 있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하도 뭐 많이 나와서 더 이상 얘기하기도 뭐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국민의힘은 좀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요, 입법사항입니다.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현재 국회 의석 분포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로서는 엄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문제는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추진되느냐 안 되느냐가 갈릴 것이다. 라는 점. 요거까지 함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전 포인트로 체크해 놓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국민의힘이 시대전환과 합당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고요. 시대전환 대표인 조정은 의원은 조만간 국민의힘에 합류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마포감에 출마할 거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뭐 이르면 오늘 발표가 난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던데요. 네, 그리고 또 마포갑이라는 게 또 상징성이 있는 게 그동안에 당 조직 강화 특위에서 당협위원장 내정자를 결정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이용호 의원이랑 최승재 의원이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계속 결정을 안 했는데, 그게 바로 조정은 의원 영입에 또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풀이도 나오는데, 시대전환 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원재 전 시대전환 공동대표의 경우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참담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운을 뗀 다음에, 만일 실제로 합당한다면 창당 정신과 당시 지지자들의 뜻에 반하는 일일 뿐더러 가치와 국민은 온데간데였고 탐욕과 협잡만 남은 우리 정치의 추잡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전환은 1인 정당입니다. 결국 세간의 시선은 조정은 의원 행보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평가도 그에 맞춰 하는 게 현실적일 겁니다. 그래서 네. 평가를 한다면 네. 조정은 의원의 행보는 태세 전환이고 좌표 전환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선거의 기능을 떠올렸습니다. 선거의 기능? 선거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감별 기능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특히 대선 때 가장 제가 볼 때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총선도 그런데요. 숱한 정치인들의 숱한 주장과 어지러운 행보가 교통정리가 되곤 합니다. 왜? 그러니까 자기가 발 딛고 서야 될 곳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좌표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영혼 없는 레토릭이 아니라 만사 제쳐놓고 실리 찾는 그 동기를 작동시켜서 정치인, 정치 집단의 실제 면모를 드러나게 한다. 뭐가? 선거가. 이번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는 또 민심의 투표로 의해서 또 그 결과가 또 좌우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또 주목이 되는데, 조정은 의원은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변한 건 민주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변한 건 민주당이라고 치더라도 왜 근데 그러면 그 선택자가 꼭 국민의힘이어야 되느냐? 이거는 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답은 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반쪽짜리. 네, 설명이다. 근데 저는 아침에 조간 보다가 모 매체가 보수 매체로 분류되는 곳인데, 거기가 무원칙 국힘의 인재 영입 뭐 이렇게 뽑은 게 또 눈길을 끌더라고요. 익명으로 조선일보가 그렇게 뽑았죠. 맞아요. 네. 그게 또 눈길을 끌더라고요. 아주 일면에다가 딱 박아가지고. 네. 아무튼 뭐 민주당 출신들, 특히 문재인 정부 인사들도 영입을 또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중도표를 끌어들일 수 있을지 이 점을 또 주목해 보도록 하고요. 예. 다음 뉴스 어떤 뉴스에 주목할까요? 지금 정부가 내년 세이 야산을 짜면서 연구개발 예산을 확 줄여가지고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오늘 보도한 게 있는데요. 꼭 필요한 부분을 다시 증액하는 작업에
정부 여당이 착수했다. 이런 오. 내용입니다. 어제 저희 방송 들었나요? 네, 아무튼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나치게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 누락되는 등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2천억 원 삭감된 젊은 과학자 인건비와 대학 기초연구 지원 예산을 우선적으로 복원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20%가량 삭감된 출연연구소 운영비도 일부 보전해 주기로 했고 또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예산도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증액해 준다. 이런 방향을 잡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 한번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자, 내년 정부 예산안이 대폭 삭감되는 과정에서 뭐가 삭감이 됐냐면 RN 복지부의 미래성장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 백신 기반 기술 개발, 신속 범용 백신 기술 개발 등 3개 사업을 유사중복 사업으로 꼽아서 글로벌 백신 기술 선도 사업으로 통폐합을 했고요. 그러면서 예산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올해가 277억이었는데 내년을 51억 원만 잡은 겁니다. 81.6%나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례적인 건 보건복지부가 의견서를 냈는데 글로벌 백신 기술 선도 사업 계속 과제의 과도한 예산 삭감으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다. 정상적인 사업 추진, 운영 관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런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꼭 필요한 부분은 다시 증액해 준다고 했다는데 백신 기술, 그러니까 개발 기술을 지금 예산을 줄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러면 꼭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이걸 묻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래도 정부가 또 이렇게 한 발 물러나서 잘못한 거는 좀 고쳐 나가는 건 뭐 좋게 볼 필요는 있겠죠?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잖아요. 꼭 필요한 게 어디까지냐. 요걸 여기뿐이 열어봐야 아닐 수도 한다는 있는데 거죠. 그렇죠. 또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JB타임즈의 남욱군 정신에 딱 걸린 뉴스도 하나 있어요. 김민아 창원시 의원 모욕죄로 기소가 됐죠. 네. 검찰은 300만 원 벌금형 구형을 했거든요. 법원이 어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고유예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징역 3개월형을 내렸는데 2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별 문제 없이 보내면 없애주겠다. 근데 또 사고 치면 그대로 이 징역 3개월은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지금 형량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세냐? 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벌금 300만 원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선고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의원직이 잃느냐? 잃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의원직이 상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고유예 자체가 얼핏 봐서는 약한 그런 어떤 판결로도 볼 수 있는데 관점을 약간만 틀어서 국민의 실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김민아 의원의 막말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안 듣게 하는 거. 그러면 최소한 김민아 의원은 2년 동안 말의 감옥에 갇힌다. 이렇게도 해석할 부분은 있겠죠. 그런데 성에 안 차는 건 분명하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과연 말의 감옥에 갇힐까요? 근데 만약에 또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고 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고유예가 선고 집행으로 바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번 보죠. 네. 네, 한번 보죠.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슬님이 저 고등학생인데요. 아침을 김종배의 시선집중으로 시작하니 좋네요. 그렇습니다. 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술에 도움된다고. 이렇게라도 홍보해야죠. 네. 네. 자, JB타임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